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에 보도된 우리 청년들의 삶을 깊숙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대학 시절의 낭만과 활력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선배가 후배에게 밥을 사주는 따뜻한 문화, 일명 밥약조차 버거워진 대한민국 20대들의 팍팍한 현실을 함께 마주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왜 스스로를 찝지키는 사람이라고 자조하는지 그들의 생존 전쟁을 지금부터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천원 학식을 위한 새벽 질주, 낭만이 사라진 캠퍼스의 풍경입니다. 여러분은 대학생 시절 하루 식비로 대략 얼마를 쓰셨나요? 만약 지금이 대학 시절이라면 단돈 1,000원을 벌기 위해 새벽 7시에 집을 나서는 고된 노력을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의 지상씨가 있습니다. 이제 갓 2학년이 되어 후배들에게 밥을 사줘야 하는 어엿한 선배의 위치가 되었지만 급등한 물가 때문에 지갑이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후배 서너 명 데리고 밥 한 번 먹으면 5만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고물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상씨가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생각해낸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1,000원의 아침밥입니다. 점심에는 6,000원이 훌쩍 넘는 학식을 아침에 단돈 1,000원에 해결하는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상씨의 집이 서울에서 먼 남양주라는 겁니다. 1,000원짜리 아침밥을 먹기 위해 새벽 7시 20분에 집을 출발해 무려 1시간 30분 동안 통학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루 식비를 아끼기 위해 소중한 수면 시간과 적지 않은 교통비까지 포기하는 이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학생들의 처절한 생존 전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침밥을 싸게 먹는다는 훈훈한 미담이 아닙니다. 후배들과 밥약 한 번 하려면 돈 23만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외식. 물가 앞에서 청년들은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식사까지 가성비로 따져야 하는 벼랑 끝에 몰린 것입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식사를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하고 계획해야 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생 동현씨와 승민씨 역시 외식 물가 상승에 후배들과의 밥약이 엄청난 부담이었다고 솔직히 토로합니다. 돈을 2, 3만원씩 쓰면 주머니가 금세 텅 비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목소리에는 단지 돈이 없다는 푸념을 넘어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현실의 무게가 깊이 느껴집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고물가 상황은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가 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집어삼켰습니다. 원래 학교 근처는 그래도 싼 편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다 비싸졌다는 학생들의 탄식처럼 만원이 넘어가는 메뉴가 흔해지자 학생들은 이제 값비싼 식당 대신 편의점의 삼각김밥과 라면 혹은 만원 아래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심 메뉴 하나를 고르는데도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취준생의 30만원 사치, 이력서와 자격증을 위한 무한 지출입니다. 겨우 1,000원으로 아침을 때우며 힘겨운 학업을 마친 청년들이 마주하는 다음 관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악명 높은 취업 전쟁입니다. 대학생 상민씨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는 집값, 밥값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도 한 달에 무려 30만원 이상을 오직 취업 준비에만 쏟아붓고 있습니다. 27만원짜리 토익 학원 수강료, 교재비, 응시료는 기본이고 여기에 스터디 카페 130시간 이용료로 12만원까지. 이 모든 지출은 오로지 취업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투자입니다. 2년 동안 자취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2-3개씩 평일 내내 하며 생활비를 벌었던 경험이 있는 상민씨에게도 이 취업 준비 비용은 실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헬스장 가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져 포기한다는 상민씨의 인터뷰는 지금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개발은커녕 기본적인 건강관리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문제는 이렇게 피와 땀과 돈, 그리고 시간을 쏟아부어도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반기 취업 시즌, 인턴이나 대외 활동에 지원했던 상민씨는 결국 고배를 마시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이러한 좌절감은 비단 상민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째, 기업의 채용 절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10곳 중 무려 6곳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설령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인원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취업문이 좁아지는 것을 넘어 아예 닫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경력직만 찾는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입니다. 올 상반기 기업 10곳 중 8곳은 경력만 채용했고 순수 신입 직원 채용은 2%대에 불과했습니다. 경기가 불확실해지자 기업들은 즉시 전력감인 경력직에만 의존하는 지극히 보수적인 인력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신입은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서민석 씨는 방학을 활용해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시작했지만 취업시장에서 경력의 중요성을 실감하며 후회하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선배들을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올해 이 기관의 청년 인턴 경쟁률은 최고 17대1에 달했습니다. 인턴 기회조차 실무 경험이 있어야 잡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경력이 없어 경력을 못 쌓는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청년들이 돈과 시간을 투자해 경력을 쌓으려 발버둥 쳐도 기업들은 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취업난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로
청년들의 사기를 꺾고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취업시장은 얼어붙었고 그 안에서 피나는 노력을 했던 인턴, 지원에서조차 떨어져 힘이 빠지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되면서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우리 직업이 집 지키는 사람, 즉 백수냐며 자조적인 농담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들의 농담 속에는 절망과 체념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부모님의 노후까지 위협하는 캥거루족 현상입니다. 취업난과 고물가라는 복합적인 압박 속에서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캥거루족입니다.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 공간적으로 의존하는 청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에 왜 독립 안 했냐는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립은 이제 개인의 의지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경제적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원해서 부모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은 2000년대 초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년 실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독립 대신 부모 품에 머무는 청년들이 많아진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죠.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35세 청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수치를 넘어선 사회 전반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독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에 부모님 곁에 머물며 미래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녀가 나이를 먹어도 독립하지 않으면서 부모는 등골 빠지는 육아를 끝내지 못하고 노후 빈곤으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어려움이 부모 세대의 노후를 위협하는 그야말로 세대 간의 고통이 전가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부모에게 기생한다는 뜻의 패러사이트 싱글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고 중국에서는 집안일을 해주며 용돈을 받는 전업 자녀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이 졸업사진을 우스꽝스럽고 기괴하게 찍어 올리는 현상도 단순히 재치로만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화염 속에서 졸업가운을 입고 탈출하거나 영혼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연출하는 이 사진들은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면 마주할 팍팍한 현실에 대한 20대들의 자조 섞인 외침인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해맑은 웃음보다는 현실에 대한 냉소와 불안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취업난, 물가 상승, 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들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물가 안정을 위한 더욱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집 지키는 사람으로 자조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